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임대인이 전화가 왔어요. 요즘에 빈 상가가 많아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특히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 10평대, 20평대 소규모의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의외로 많거든요. 대체로 그런 분들은 중산층이에요. 집에 대한 이자도 낼 수 있으면서 추가로 투자한 상가에 대한 이자도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서두가 길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20평대 상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공실이다. 근데 이 20평대 상가에 공유 오피스를 운영해보고 싶어하는 뭐 땡땡 오피스에서 연락이 왔다. 근데 이 건물주분이 좀 의심이 들었대요.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공간의 넓이가 20평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공유 사무실로 운영을 하냐. 뭐 공유 사무실로 운영을 하려면 뭐 회의실도 있어야 되고 탕비실도 있어야 되고 공용 시설들이 필요한데 거기다가 뭐 필요하면 룸도 있을 것이고 개인 공간도 있을 것이고 과연 20평에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죠. 궁금해서 그 업체를 검색해 봤대요. 그 홈페이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수준이 낮았대요. 사진의 해상도도 되게 낮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그 공유 오피스 업체가 실제로 공간을 1인 창업자들한테 빌려주는 것보다는 비상주 오피스 있죠. 그 사업이 위주인 것처럼 보였답니다. 공간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주소지만 빌려주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임대인분이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 공유 오피스가 실제로 공유 오피스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가상 오피스, 그러니까 주소지만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사람들한테 내가 임대를 해줘도 괜찮을까? 자기는 좀 걱정이 된대요. 어떤 걱정이 되냐?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여러 사업자를 등록을 시킨 다음에 혹시나 도망가지 않을지. 그 두 번째, 국내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 중에 조금 위험한 사업군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대부업. 그러니까 물론 대부업이 뭐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대부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돈을 어쨌든 빌려주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자들이 이 주소지에 등록이 되어 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실제로 이 상가 안에서 사무실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나중에 뭐 구청이나 세무서에서 감시나 또는 실사가 나오지 않을지에 대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 주변에 있는 변호사나 또는 부동산에 연락을 해봤었는데 별로 아시는 분이 없었대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비상주 사무실을 운영을 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근데 다만 몇 가지 업종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제재가 있었다. 예를 들면 보건업 그리고 부동산업, 이렇게 두 가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할 때 그 사업자 주소지가 명확하게 다른 사업자와 물리적으로 공간 구획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러 공무원분이 방문을 합니다. 그 두 가지의 업종을 좀 제외하고 나면 아직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저도 비욘드 스페이스라는 공유 오피스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도 처음에는 잘 모를 때 비상주 서비스를 뭐 다른 공유 오피스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뭐 저희도 뭐 별 문제 없겠지라고 운영을 했었어요. 한 초반에 1년 동안은. 근데 요즘에는 저희가 비상주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문의가 오죠. 비상주 서비스를 하나요? 라고 문의가 오면 실제로 상주를 하지 않으시면은 또는 실제로 데스크를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주소지만 별도로 빌려드리진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언젠가는 이게 규정이나 원칙이 생겨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보통 이런 사업자를 등록을 할 때 저희가 보통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분들을 나가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공간을 쓰시는 분들이 아니면 주소지 등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저한테 전화 주셨던 분과 같이 뭐 빈 공간이 공실로 있는데 여기를 뭐 비상주 오피스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있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법적인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미래에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과연 이게 꽁돈일까요? 꽁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네이버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나 검색을 했을 때 그 위치에 5개의 사업장이 검색되는 것과 100개의 사업체가 검색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고객 입장에서 찾아보기 쉬울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분명 전자가 더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비상주 서비스만 별도로 하지 않는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저희 기존 고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희 기존 고객들이 어쨌든 공간을 쓰시는 멤버분들이 이곳에
주소지 등록을 하고 이 공간을 쓰고 있는데, 공유 오피스를 쓰고 있는데 한 100개 사업가, 사업체와 한 곳에 모여 있다라고 하면 좀 별로이지 않아요? 저희 회사 뭐 봉우제로 232, 중랑구 봉우제로 232에 있어요 라고 제가 알려줬는데, 고객이 봉우제로 232 검색을 해보니까 오씨, 사업장이 100개가 있어. 뭐 대부업도 있고 막 다 있어. 그러면은 이 고객 입장에서 물론 한 빌딩이겠지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왔더니 빌딩이 그렇게 크지 않아. 뭔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저희 기존 고객을 생각을 하면 그 돈이 아깝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내 상가에 또는 내 공간에 비상주 오피스를 운영하겠다고 하는 분이 계시면 법적인 문제는 없다. 다만 그 위치에 뭐 주소지가 뭐 100개, 50개 이렇게 들어오면 그 임대 공간에 대한 가치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리고 향후 미래에는 이러한 비상주 사무실을 대여하는 거에 대해서 제재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